제가 중산층과 서민이 그래도 좀 안정돼 있는 유럽에서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는 극우화 경향으로 가고, 그리고 중산층이나 서민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다수의 빈곤층과 소수의 상류층만 존재하는 남미에서는 극자가 득세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궁극적으로 세계 모든 정치는 포퓰리즘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요, 대공황에 대한 저의 견해는 공감하는데 앞으로 대공황이 오면 정치는 소수가 지배하고 다수가 그의 이 피지배를 받는 이 빈곤층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서 굴러가지, 포퓰리즘이 이 득세하는 그런 정치는 오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틀렸어요. 그래서 그 뭘 갖다가 글을 쓸 때는 좀 깊숙하게 연구를 하고 써야 됩니다. 경제 위기는 포퓰리즘을 부른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고, 그러면 과거의 대공황 때와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90년 지나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의 정치가 철저하게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어요. 남미도 철저하게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포퓰리즘에는 극우 포퓰리즘과 극자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유럽의 기민당이나 보수당, 또 노동당, 사회당, 사민당 이런 건 다 망할 겁니다. 극우와 극자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징조로 보면 지금 이탈리아에서 궁극적으로 이 파시즘을 갖다가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추종한다라는 이 멜로니라는 여자가 지금 총리가 됐습니다. 사실상 총리 확정됐죠. 그래서 네오파시즘이라고 신파시즘을 표방하는 자기 이탈리아 형제당 다닐로도 1위 26% 득표를 했습니다. 2018년 4년 전에 4% 겨우 넘긴 정당이 4년 만에 수권 정당이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해한 것을 빼고는 오성운동, 동맹, 전진 이탈리아 등 우파 성향 포퓰리즘 정당들 대부분이 득표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 경기 침체, 최악의 인플레이션, 반이민 정서, 그리고 가족주의 같은 보수의 가치를 파고들었고, 낙태 금지, 정부 지출 확대, 대규모 감세도 공약했어요. 여기서 정부 지출 확대라는 것은 극우 파퓰리즘이 사실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할 것처럼 보이지만 신자유주의에서의 기득권과 극우가 좀 다른 게, 극우는 이 정부 지출 확대라는 좌파 정책도 과감하게 수용. 이제 좌우파 구분이 한마디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탈리아 형제당의 이 멜로니 대표는 지금 이탈리아 무솔리니 집권 이후 100년 만에 집권한 첫 극우 성향 지도자,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자, 유럽 전체에서 첫 극우 지도자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는 지금 EU를 탈퇴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유로존에서도 탈퇴하겠다라고 말하고, 노골적으로 이민자, 외국인, 성소수자 유럽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 제가 유럽 극우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민 난민에 반대하고 EU에 반대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멜로니는 푸틴이 유럽의 가치를 옹호한다라고 말을 했고, 헝가리의 극우 빅토르 오르반하고도 친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멜로니가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봐요. 자, 9월 11일에는 스페인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스페인 민주당을 포함한 우파 연합이 349석 전체 의석 중 과반 기준 한 석이 넘은 176석을 확보했는데, 기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 중심의 중도 좌파 연합을 173석 얻어서 얘들은, 그러니까 3석 차이로 따돌리고 과반을 넘어서 지금 새 정부 구성을 짜고 있는데, 극우 성향의 스웨덴 민주당이 단일 정당으로는 좌파 쪽에 사회민주당을 다음으로 73석 제2당을 차지하면서 집권당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그러니까 약간 사회주의 전통이 뿌리가 깊은 스웨덴에서
거구 정당에서 지금 총리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 우파 집권 연합이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정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웨덴의 이 거구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제일 많은 의석을 획득했다. 그럼 거기서 총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네오나치당인데 2010년에 5.7% 득표에서 의회 입성해서 점차적으로 2018년에는 17.5까지 득표했고 이번 총선에서는 20.6%를 득표하며 집권을 넘겨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당은 난민 제로, 이슬람 반대, 이민 수용 반대, EU 반대, 배타적 애국주의 등을 내세워서 중도 우파부터 거구까지의 빅텐트를 쳐서 보수표를 싸그리 끌어모았고요. 임미 오케센이라는 43살짜리 스웨덴 민주당 대표는 스웨덴을 최우선에 두자, 스웨덴을 위대하게 만들자고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총리를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프랑스에서도요, 지금 극우 파퓰리즘이 2022년 6월 총선에서 이 극우의 선봉인 마리 르펜의 국민연합이 과거에 시라크나 지스카르 데스탱 같은 사람이 나왔던 정통 보수정당 공화당을 제키고 우파의 간판으로 떠올랐는데 국민연합은 전체 577석 중 89석을 차지해서 집권 중도연합과 제1야당 좌파연합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권 중도연합이라는 것은 마크롱 정당이고 그래서 이 국민연합이 마딘 르펜이 대선에서는 최종 결선 투표에 나가기도 했습니다만은 당의 의석은 굉장히 적었는데요. 자, 이 당은 2012년에 처음 2석을 확보했고 2017년에 8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대선에서 마크롱과 결선 투표를 했고요. 그래서 대선에서 1차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아서 1차에서 르펜이 23.2, 마크롱이 27.9로 마크롱과 거의 붙었지요. 그래서 이제 결선에서는 마크롱 58.5, 르펜 41.5가 나왔지만 극우 정당이 처음으로 40%가 넘는 최종 결선 투표 득표를 기대했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양대 정당인 사회당과 공화당은 이미 끝이 나버렸고 대선에서도 컷오프에서 탈락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두 당이 4위 밑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취를 한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이제 위기에 놓이게 돼버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민, 난민, 반EU뿐만 아니라 안보 위기가 우경화 바람을 갖고 왔다. 자, 그런데 이제 안보 위기에 그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도 지금 같이 겹쳤다. 이런 위기를 겹치면서 유럽에는 포퓰리즘과 내셔널리즘, 대중영합주의와 민족주의가 우경화로 지금 결집되었고 자, 거기에 또 더해서 전통적으로 유럽은 정치에서 중도 좌파가 강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이제 반공주의적 요소 그리고 보수 민족주의적 요소까지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극우 정당들이 대부분 득세를 해가고 있는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그러면 한국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한국에는 파퓰리즘 정당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 혁명 21도 서민 파퓰리즘을 지향하는 우리는 뭘 퍼주자, 돈을 나눠주자는 게 아니라 지금 파퓰리즘이 대중영합주의라고 비판을 받는 부분을 수정해서 그야말로 돈을 갖다가 살포하는 방식의 인기영합주의가 아니라 대중의 정치에 대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서 반영하자는 매우 긍정적인 파퓰리즘,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봐요. 남미나 유럽의 극자 극우 파퓰리즘은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성의 기득권 정치가 외면하는 대중의 요구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서민 파퓰리즘 같은 혁명 21의 실험이 실패할 경우요. 한국은 극우나 극자 같은 파퓰리즘이 득세하는 게 아니라 저 기성정당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파퓰리즘화 되면서 남미식 지금 베네수엘라식 그런 정치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봐도요. 오늘 출근길에 제가 보니까 기초연금 70만 원 플래카드 붙여놨습니다. 민주당이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한국의 재정이 거들날 위기에 놓여 있고 한국의 지금 2, 3인 병동 지원 예산이 극빈청 의료비 지원 예산보다 훨씬 크다고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심지어 무슨 쌀을 있는 대로 다 사주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의 기성정치가 파퓰리즘화 되고 있는데 이거는요. 기성정치의 정경유착, 기득권 지향에 더해서 대중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표를 사고자 하는 매표 정치다. 그래서 차라리 유럽의 거구나 남미의 극자보다도 더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거구 파퓰리즘으로 일정하게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인기 영합주의적인 거구 파퓰리즘, 기성 정치가 변질된 거구 파퓰리즘이 아니라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파퓰리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정치가 파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리고 그걸 피할 수가 없다. 잘 사는 나라에도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 기득권의 이 유착은 이제 깨어진다. 지금 유럽에서 파퓰리즘 지도자로 등장하는 사람 보세요. 인류 대학을 나오고 상류층에 자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기득권에 대한 거대한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미에서나 지금 극자가 통하는 거예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